오늘은 2025년 9월 30일에 마감된 아이렌의 2026년 1분기 실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이렌은 GPU,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그리고 토지까지 모두 소유한 수직 통합형 AI 클라우드 기업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에 16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기존의 A식 채굴기를 GPU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미국 칠드레스 데이터 센터의 경우 전체 750메가와트 중 650메가와트가 현재 가동 중입니다. 액체 냉각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호라이즌 1부터 호라이즌 4까지의 확장을 진행 중입니다. 호라이즌 4가 끝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호라이즌 5부터 호라이즌 10, 즉 750메가와트 규모의 캠퍼스 전체를 액체 냉각 기반의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텍사스에 2기가와트 규모의 스윗워터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1.4기가와트 규모의 스윗워터 1과 0.6기가와트 규모의 스윗워터 2로 구성되며 각각 2026년 4월, 2027년 말에 전력 공급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스윗워터 1과 스윗워터 2 사이를 연결하는 직통 광섬유 루프 또는 다이렉트 파이버 루프의 설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렌의 2026년 1분기 사업 성과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초, 아이렌은 마이크로소프트와 97억 달러 규모의 AI 클라우드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칠드레스 캠퍼스의 200메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GB300 GPU를 5년 동안 배치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아이렌은 델 테크놀로지로부터 58억 달러 규모의 GPU 및 보조 장비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58억 달러면 엄청 큰 돈인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선급금 19억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또 GPU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25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채를 활용하고 나머지 14억 달러는 보유한 현금 또는 전환사채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아이렌은 현재 2만 3천 개의 GPU를 확보했지만 2026년 말까지 이것을 14만 개로 늘리고자 합니다. 이 GPU들이 완전 배치될 시 연간 환산 매출 또는 ARR은 약 34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GPU를 많이 돌려도 전체 계약 전력 3기가와트의 16%만 사용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1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총 매출은 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 직전 분기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아이렌은 AI 클라우드 기업으로 점점 변모하고 있지만 아직 매출 대부분은 비트코인 채굴에서 나옵니다. 이번 분기 역시 비트코인 채굴 매출이 2억 3,300만 달러이고 AI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730만 달러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2천만 달러 흑자를 냈는데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일단 전력 비용이 31% 올랐고 판매 관리비가 1억 4천만 달러로 직전 분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 영업 적자의 주된 원인입니다. 한편 순이익은 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 직전 분기 대비 117% 증가했습니다. 이는 회사에 현금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최근 아이렌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회사 자산으로 잡혀있던 캡트콜 계약의 가치가 덩달아 올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그냥 장부상 이익일 뿐입니다.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 총 자산은 42억 7천만 달러이고 그중 유동자산은 11억 2천만 달러입니다. 총 부채는 13억 9천만 달러이고 그중 유동부채는 2억 달러입니다. 3% 초중반대의 금리로 발행한 9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가 존재합니다. 총 자본은 28억 8천만 달러입니다. 이번 분기에 ATM 유상증자를 통해 2천만 주 이상의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10월 말 기준 발행 주식 수는 2억 8천만 주를 조금 넘습니다. 유동 비율은 552%, 부채 비율은 48%로 재무구조가 건전합니다. 2026년 1분기 현금 흐름표입니다. 영업활동에서는 1억 4천만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투자활동에서는 2억 8천만 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텍사스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유형자산 취득 비용으로 1억 8천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GPU 구매를 위한 선급금으로 1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6억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TM 유상증자를 통해 6.2억 달러를 조달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3개월 동안 순현금 흐름은 플러스 4억 7천만 달러이고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0억 달러입니다. 실적 발표 후 경영진과 애널리스트 간의 Q&A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에 대한 수익률을 설명해 주세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계약 종료 후 GPU 잔존 가치를 0으로 가정한다면 IRR은 10% 초반입니다. 그러나 25억 달러 규모 부채를 활용한다면 IRR은 약 25에서 30%가 됩니다. 만약 여기서 레버리지 규모가 30억 달러로 늘어나고 GPU 잔존 가치를 20%로 가정한다면 IRR은 35에서 50%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델과의 58억 달러 규모의 GPU 구매 계약에서 GPU 선적 후 30일 뒤에 대금을 지급하는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는데 코로케이션 계약은 고려되지 않았나요? GPU를 제외한 기타 인프라만 임대하는 코로케이션 역시 고려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코로케이션 계약은 7에서 8%의 초기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계약 기간 내에 원금을 회수하기 어렵고 재계약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이는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성장 잠재력을 포기하고 채권과 같은 고정 수익으로 교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클라우드 계약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확실한 신용을 바탕으로 5년 계약을 맺고 이후에도 200kW 렉 밀도를 갖춘 데이터 센터와 GPU 잔존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집니다. 우리는 자산을 단순히 채권형 수익과 맞바꾸는 것보다 기술 성장의 업사이드를 누리는 것이 주주들에게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아이렌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스택과 고객의 충성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 대부분의 고객은 OS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은 순수 하드웨어, 즉 베어메탈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체적인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능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원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레이어는 향후 상품화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는 하드웨어 인프라 제공에 집중해 규모를 키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번째, 스윗워터 1, 2 사이트를 직접 연결하는 광섬유 루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두 사이트를 단일 캠퍼스처럼 운영할 수 있게 해 2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원하는 고객에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 현재까지 공개된 중요한 뉴스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10월에 10억 달러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만기는 2031년이고 이자율은 무려 0%입니다. 캡트콜 비용으로 5,670만 달러를 사용했고 캡 프라이스는 120달러입니다. 쉽게 말해 향후 주가가 120달러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되지 않습니다. 또 12월에는 16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3,970만 주의 신주가 주당 가격 41.12달러에 발행되었습니다. 이 돈은 기존 전환사채를 되사들이는 데 사용됩니다. 기존의 아이렌은 2029년, 2030년 만기 예정인 전환사채가 있었습니다. 전환가는 각각 13.6달러, 16.8달러로 현재 주가보다 50% 이상 저렴하고 이자율도 3.25%, 3.5%로 부담스러웠습니다. 유상증자 뉴스가 발표되고 며칠 후 아이렌은 23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새로 발행했습니다. 이 중 10억 달러는 만기 2032년, 이자율 0.25%이고 나머지 10억 달러는 만기 2033년, 이자율 1%입니다. 캡트콜 비용으로는 2억 달러를 썼고 캡 프라이스는 82달러입니다. 전환사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을 이행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12월 16일 기준 아이렌 주가는 35달러까지 내려오며 고점 대비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PER도 20이니 이제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2026년 4월에 스윗워터 1 캠퍼스의 가동이 시작됩니다. 750MW 규모의 칠드레스 캠퍼스에서 무려 97억 달러 규모의 마이크로소프트와 빅딜이 체결되었습니다. 스윗워터 1은 이보다 2배나 더 큰 1.4GW인데 여기서 새로운 빅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역시 부채입니다. 최근 아이렌은 많은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말 단순하게 전환사채와 유상증자만 고려해서 현 시점에서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부정확할 수밖에 없지만 대충 느낌만 보겠습니다. 9월 말 기준 부채는 13.9억 달러였습니다. 여기서 10월과 12월 두 차례 전환사채를 발행해 33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또 기존 전환사채 5.4억 달러치를 상환했습니다. 그럼 대충 현재 부채가 41.5억 달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본의 경우 9월 말 28.8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12월에 유상증자를 통해 16.3억 달러를 조달했고
부채 상환 손실 10.8억 달러와 캡트콜 비용 2.6억 달러를 차감하면 현재 자본이 대충 31.6억 달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예상 부채 비율은 131%로 2달 전인 48%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경쟁 클라우드 회사인 코어웨이브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부채 비율이 750%에 육박할 정도니까 이에 비하면 아직 여유롭긴 합니다. 또 부채 총액은 늘었지만 신규 발행한 전환사채 금리가 0에서 1%대이기 때문에 실제 이자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아이렌 투자자들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 또 아이렌을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조정을 신규 매수 기회로 삼을지 말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